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자공학과들이라면은 이제 실험을 많이 하죠. 그랬을 때 브레드보드, 빵판이라고도 부르는 이거에 대해서 사용법을 처음 모르는, 그리고 이 내부 구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브레드보드를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브레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봤을 때 그냥 구멍만 숭숭 뚫려 있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요.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박싱을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뭐 돈도 없는 학생이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거 언박싱 할 때 저는 브레드보드밖에 언박싱 할 게 없네요. 이랬을 때 여기 보면은 나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풀면은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생긴 되는 게 있는데 뒤에 보면은 이렇게 양면 테이프 두꺼운 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살짝 벗기면은 이게 뒷모습을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생겼죠. 이랬을 때 얘를 까보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양면 테이프가 너무 잘 안 떨어져 가지고 제가 이제 철수세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가지고 일단 이렇게밖에 이렇게 좀 더럽더라도 일단 알아보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이렇게 철심 같은 것들이 박혀 있죠. 이랬을 때 제가 하나를 뽑아 볼게요. 미리 살짝 뽑아 놨는데 얘를 뽑아 보면은 이제 언박싱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던데 맞나? 얘를 이렇게 보이나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구멍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항 하나를 이렇게 가져와 보면은 얘를 여기다 이렇게 꼽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보이면은 여기 끝에다가 여기 이게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칸이 이렇게 나 있는데 뭐 5칸을 꽂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조금 더 예쁘게 꽂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꽂히게 되는 거겠죠. 뭐 예쁘게 안 꽂히네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렇게 철심 사이에 있는 구멍으로 이게 들어가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쭉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직병렬 회로를 어떻게 만들면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얘를 사실 이렇게 칸을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리를 하고 얘도 분리를 하고 분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얘 따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일자로 돼 있는 철심들만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 거고 이게 우리의 회로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DC를 이제 볼티지를 줄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이랬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의 이렇게 철심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이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얘를 여기 하나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을 가져와서 보여주면은 여기 하나에다가 여기 지금 이 한 점에다가 만약 우리가 볼티지를 넣으면 플러스 전압을 주면 이 아래에 있는 선들은 여기 있는 이렇게 철심을 따라서 전부 다 DC 볼티지가 걸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마이너스에다가 이렇게 그라운드를 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그라운드로 우리가 약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합체를 한번 시켜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그리고 얘도 이렇게 쭉 합체를 시키면 우리의 평소에 알 수 있는 브레드보드가 만들어지는 건데, 얘 하나가 바로 우리의 한 세트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세트가 바로 우리의 하나의 회로가 될 거예요. 이 큰 브레드보드에서 보자면은 우리는 총 3개의 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 브레드보드를 쓸 수가 있는 건데, 이래서 이 철심 이 뒤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직병렬 회로를 한번 어떻게 만들면 될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이런 식의 이렇게 회로를 한번 만들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지만 얘들은 전부 다 한 점이라는 거랑 한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5V면 전부 다 여긴 다 5V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점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가 이렇게 한 거랑 뭐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부 다 여기 있는 점들은 하나의 점이겠죠. 그게 바로 여기서 하나의 이 철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넣었다라고 하면 하나는 이 선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한 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꽂았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꽂았으면은 지금 꽂으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한 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런 회로를 만들기 위해선 여기랑 여기 같은 점은 아니잖아요. 저항이 다른 점으로 가져야 되겠죠. 여기가 한 점이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 한 지금 철심을 썼다고 하면은 다른 철심에다가 이제
해주면 여기 또 한 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제 점에다가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하나의 점인 거고 여기가 하나의 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줄 때 제가 뭐 여기 있는 조그만 뭐 선들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지금 저도 이걸 제가 쓰는 게 아니어서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플러스를 이렇게 검은색으로 빨간색으로 주고 그라운드를 검은색으로 주기 때문에 두 개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죠. 그랬을 때 여기가 플러스가 들어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왜냐면 여기는 지금 한 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이 모든 브레이드보드에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점을 주는 게 귀찮으면, 즉 여기 플러스 주는 게 귀찮으면 여기다가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가 되나 여기다 꽂아놓고 이 점에서 이렇게 끌어오면 되겠죠. 이걸 보여주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이 하나 더 있다고 치면은 좀 길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얘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파워 서플라이가 이제 끝에 꽂혀 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여기다 5V를 줬다라고 하면 여긴 전부 다 5V로 세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좀 작은 선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5V를 줘서 일로 쭉 간 다음에 이 점 전부에다가 5V를 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그라운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여기다가 그라운드를 주고 여기다 이제 끌어와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끌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고 싶은 이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자면은 여기서 이렇게 5V가 들어와서 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는 이 점들은 하나의 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일로 갔다가 쭉 타고 와서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럼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이에다가 하나 더 넣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하나의 점이고 또 여기가 하나의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좀 옆으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저항을 이렇게 가져와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 있는 게 하나의 점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점 같이 꽂아주게 되면은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게 되면 우리는 여기 이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점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직렬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뒤에서 보자면 마치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여기다 쏙 넣어주고 우리가 플러스 전압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긴 5V, 여긴 그라운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5V, 여기 있는 철심에다가 줬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항이 쭉 타고 가서 여기가 이제 딱 꽂아진 거겠죠. 그러면은 한 점에서 만난 거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한번 직렬 이렇게 된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라운드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직렬 회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렇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같은 라인에다가 이렇게 꽂아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잘 보이나요? 이렇게 같은 점에다 같은 이 일직선 상에서 이렇게 꽂아버리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는 이 뒤에 있는 철심에서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지금 얘를 하나 더 만들면은 같은 철심에다가 이렇게 대버리는 거예요. 같은 철심에다 대버리면 우리는 마치 저항에서 얘를 두 개를 이렇게 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양쪽 끝에 있는 것들을 대버리면 이 사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같은 점에다가 이렇게 같은 선에다 꽂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이랬을 때 우리가 다른 이렇게 회로 여기다 이렇게 이런 회로를 한번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얘랑 여기는 한 점이라 그랬고 여기도 한 점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저항의 한쪽 끝과 이 저항의 한쪽 끝은 같은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쪽 끝은 얘 이쪽 끝과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한 점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다른 저항도 이 끝에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꽂았다고 치면은 이렇게 꽂았어요. 그러면은 이 점의 끝과 다른 저항의 이제 끝이 만나야겠죠. 이렇게 사실 이거를 이렇게 뭐 스트리퍼나 이런 걸로 좀 넣으면 좀 더 편해요. 다른 걸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이 끝에서 동시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다른 쪽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엄청 안 껴지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넣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손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여기가 지금 하나의 한 점이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연결하면 플러스도 들어가 주게 되고, 여기 이 저항의 한쪽 끝이 이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 얘도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가는 점도 똑같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로 빠져나가게 해준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 지금 회로를 보자면은 처음에 플러스로 똑같이 들어와서 여기 이 같은 점에다가 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두 개는 서로 같은 점, 즉 같은 점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병렬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빠져나가는 것도 같은 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들은 또 병렬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빠져나와서 그라운드까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기 뒤에다 저항을 하나 더 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병렬로 연결된 건 이 부분이겠죠. 지금 이 부분이겠죠. 그랬을 때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든다면은 뭐 여기다 만들어 볼까요? 뭐 회로상 그대로 만들면 여기 쪽에 만들어야겠죠. 얘를 여기다 꽂고, 그 다음에 얘는 다른 하나는 이 점으로 들어가서 나가주면 되게 될 거예요. 지금 좀 꼬였는데 얘를 잘 펴주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점에서 동시에 이쪽 저항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이 점에서 만나서 이 점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최종적으로 그라운드까지 연결돼서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브레드보드의 뒤쪽까지 까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좀 그림을 앞으로 좀 브레드보드를 쓰는데 익숙하지가 않다면은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에 하나의 철판이 있고 여기 하나의 철판이 있으니까 여긴 한 점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연결할 때 브레드 저항의 끝들은 이렇게 이 한 라인에서 만나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플러스 전압이랑 플러스 전압, 여기 플러스 오는 전압이랑 한쪽 끝, 그리고 나머지 한쪽 끝도 같은 선에서 만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한 몇 번만 꽂아보다 보면은 너무 당연해져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 브레드보드를 만져보는 친구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다뤘던 거니까 일단 브레드보드에 대한 간단한 사용법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도 이제 막 두세 개씩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5개인가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소자들이 많아지면은 이 판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간단한 한 줄부터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브레드보드에 대한 간단한 언박싱과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